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당대표 후보 캠프에 들어오는 돈을 보고하는 건 불문율이다. 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. 제가 조금 경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. 내가 잘했네,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. 누구 얘기를 하길래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. 더 열심히 하라고.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.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검찰에서 저를 보석 안 내주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균형 있게 결정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. 이정근 씨는 후원금 보고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재판에서 이정근 씨가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알선수재죄로 바뀌었는데 그게 돈봉투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3만 개 파일이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로 쓰게 됐는가. 이게 영장 없이 임의로 있은 것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로 아마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저희가 법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것은 뭐 알려진 거고요. 그럼 살포됐다면은 그 돈 봉투를 누군가 전달했을 것이고 또 전달했다면은 전달했다는 것을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돈 봉투를 만들었다면 누구한테 돈을 받은 게 확실할 거고요. 그런 명확한 사실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아무것도 몰랐다. 돈 받은 것도 몰랐고 돈 봉투 만든 것도 몰랐고 살포한 것도 몰랐다. 그냥 상식에 반하는 것이죠.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 조직 본부장의 일은 반응을 보고 또는 돈을 받았으면은 송영길 대표한테 또는 뭐 지휘자에게 보고를 해야지 그 돈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. 누구가 이런 돈을 줬습니다. 그러면 뭐 이제 그러겠죠. 뭐 대표는 그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세요. 거의 직접 안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과정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건 또 상식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돈을 받았을 때 뭐 의원들한테 줬을 때 의원들의 반응을 대표 지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궁금하죠. 이거 돈을 그냥 괜히 쓸모도 그냥 효과도 없이 비효율적으로 돈 뿌리고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문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정근 전 본부장이죠. 전 부본부장이 굳이 몰랐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한테 보고를 안 했는데 굳이 보고했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? 그것도 상식입니다. 그래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현재 흐름상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저렇게 난 모른다는데 상식에 반하는 그러한 주장이죠. 송영길이 석방됐습니다. 오늘 법원이 송영길에 대해서 보석 석방을 했습니다. 송영길이 그래도 소나무당이죠. 소나무당 원외 정당 대표예요. 네, 소나무 뭐 장려당입니까? 그 소나무당 인사가 구치소로 찾아왔대요. 그러면서 이제 송영길의 현황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송영길 편지도 전달했다라고 해요. 송영길 편지도 전달했는데 이정근이 그 검찰에 재판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그 면회 온 사람이요. 송영길 부탁으로 면회 온 사람이 검찰 질문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검찰 질문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반대 신문 과정에서는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뭐 이런 아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더래요. 그래서 자기는 그게 송영길의 자신에 대한 회유, 압박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송영길이요 위증 교사를 이렇게 시도했다가 이정근이 거부를 한 이런 사건이거든요.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대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왜냐하면 위증 교사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증 교사까지 했는데 이런 사람을 보석을 풀어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죠? 그래서 송영길이 보석 신청했을 때 첫 번째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그거를 받아주지를 않았어요. 기각을 했거든요. 보석 신청을. 그렇죠. 근데 요번에는 이거를 해준 거예요. 근데 이정근이 그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라고 그거 했을 때 그 재판장이 보석을 허가해 준 거예요. 그런데 거기서 그 위증 교사 한 부분 있잖아요. 그건 검찰이 수사해서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.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송영길을 이렇게 보석을 허가해 줘요?
위증교사라는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랬더니 거기 또 뭐 5명을 또 추가로 이제 증인 신청해서 그렇죠. 계속 재판 끌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위증교사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엄중한 죄입니다. 지금 뭐 이번에 누굽니까 그 가수 김호중 거기서도 보면 위증교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아주 엄벌에 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도 보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게 위증교사 이런 걸 해놨는데 이런 사람을 지금 보석으로 허가해준다? 네. 그럼 저는 법원의 잣대가 뭔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. 그러니까요. 참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러면 빨리 뭐 선고를 하든지 글쎄요. 선고를 해서 이게 저 구속기간 그걸 뭐 채우든지 해야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서 구속기간 다 다가온다 그러면서 그냥 보석으로 허가해줘 버리고 이렇게 풀어줘 버리면 더군다나 이 송영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본인이 얼마나 저걸 했습니까? 지난 총선 때 본인 뭐 그 안에서도 그냥 동영상 찍고 뭐 하고 아마요 나오면 정말 난리를 칠 겁니다. 내보니까. 그렇죠. 송영길 나와서 이제 뭐 별의별 또 그 참 회개망측한 언동들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참 요즘 우리 법원 판사들의 이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판사들이 좀 겁을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행태를 보면 이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지금 어제 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거기도 뭐 추가로 증인들 지금 또 많이 또 신청을 해서 받아줘서 이게 왜냐하면 그 증거 능력은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을 하니까 그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증인으로 다 해버렸어요. 이러면 재판 뭐 끝없이 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위증교사도 그렇고 뭔가 빨리빨리 하나의 결정을 좀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힘없고 백도 없는 놈은 방어할 기회도 안 주면서 저기 높이 계신 양반 놈들은 죄다 보석? 이 나라가 정말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는 맞는 거야? 어처구니 없게 서민들만 힘든 나라 아니냐고.